대한민국이요? 거긴 김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뭐 유명한 게 있나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올게요. 여기 인도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모든 것에 지쳐 조용한 곳으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조용한 시골의 이미지가 한국이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궁전에 산다고 말하곤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아주 높은 타워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비나 말릭이에요. 저는 인도 뭄바이라는 아주 바쁜 도시에 살고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에 말릭 타워라는 5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회사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희 집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밖에서 보면 그냥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에요. 벽도 높고 회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침실만 있는 층이 따로 있고요. 식당용 층도 있어요. 스파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요. 심지어 헬스장에는 개인 트레이너까지 있어요. 제 방은 32층에 있어요. 옷방만 해도 웬만한 아파트보다 커요. 저희 집에는 일하는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요리사, 운전기사, 정원사, 청소 직원들까지 있고요. 매일 생활을 새로 들여오는 게 1인분들도 있어요. 어릴 때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생일 파티에 초콜릿 분수가 있는 것도, 어떤 음식이든 10분 안에 만들어주는 셰프가 있는 것도, 다른 집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저희 아버지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분이에요. 젊을 때 회사를 차리셨고, 지금은 항공사, 호텔, 심지어 제약 공장까지 운영하세요. 큰오빠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회사 대표인데요. 그 회사 가치는 무려 100조 원이 넘어요. 다른 오빠는 인도 최대의 제약회사 대표예요. 언니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고요. 한 번은 진짜 금실로 만든 드레스를 보내줬어요. 입어야 하나, 벽에 걸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대단해 보이죠? 물론 대단하긴 해요. 그런데 진실은요, 정말 외로워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웃어요. 좋은 말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속으로는 알아요. 그들이 진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보고 그런다는 걸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도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무서운 질문이죠. 그런데 마음속 깊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잊으려고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이 만든 교육재단에서 일하면서 시골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왔어요. 공식 행사에서는 항상 웃었어요. 예쁜 옷도 입고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요. 화장을 지우고 웃는 얼굴도 내려놓고 나면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잠깐 멈추자. 뭔가 진짜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예약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곳으로요. 저도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바로 대한민국, 정확히는 제주도였어요. 한국 노래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곳, 기자나 카메라가 없는 곳, 신선한 공기와 소박한 음식을 원했어요. 처음엔 기대도 안 했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었죠. 한국, 그냥 김치랑 기술밖에 없는 나라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왜냐하면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모든 건 아주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시작됐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든 한 남자와의 만남으로요. 그날 오후, 제주에 있는 호텔 라운지는 아주 조용했어요.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 흐르고 있었고, 구운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따뜻한 마살라 차를 마시며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라비나일 수 있었어요. 말린 양도 아니고 재벌가 딸도 아니고요. 그냥 저 자신이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보였어요. 작은 카메라를 손에 든 남자가 라운지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30대 초반쯤. 평범한 청바지에 검은색 재킷, 그리고 자꾸 코끝까지 내려오는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돈 많아 보이거나 유명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 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의 눈은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판단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관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는 아무에게도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어요. 크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조심스러웠어요. 존중이 느껴졌어요. 그가 제 테이블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제 찻잔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거 차이예요? 영어였어요. 약간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네. 인도식 차이예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 인도 차 정말 좋아해요. 델리에서 한번 마셔봤는데요. 향이 정말 강하고 따뜻했어요. 매콤한데 포근하달까? 저는 웃었어요. 꽤 정확하게 표현하셨네요. 그는 약간 수줍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용한 제주 풍경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여행 유튜버예요. 아, 제가 말했어요. 멋지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준이에요.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잠시 망설였어요. 가명을 말할까 생각도 했지만 뭔가 그 사람은 정직해 보였어요. 라비나예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딱딱하거나 형식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가 말했어요. 여행 중이세요? 그런 셈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잠시 쉬고 싶었어요. 조용한 곳이요. 그렇다면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섬을 고르셨어요. 그는 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싫지 않았어요. 우리는 차 이야기, 제주 이야기, 여행, 심지어 날씨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그는 예전에 서울에서 큰 회사에 다니다가 꿈을 쫓아서 퇴사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카메라로 세상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늘 유명한 도시만 보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근데 저는 작은 곳들이 좋아요. 마음이 담긴 곳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묻지 않았어요. 저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제가 하는 말에 진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느낌이었어요. 성이 아니라 제가 말한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웃었어요. 왜 웃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뭔가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제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몇 군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냥 신선한 공기랑 맛있는 음식 정도예요.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어요. 진심일까? 저는 이렇게 편한 초대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 세계에서는 모든 게 계획돼 있었거든요. 회의, 행사,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도요. 그런데 이건 뭔가 달랐어요. 단순하고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1시간 뒤 호텔 앞에서 만났어요. 서준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작은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오름에 가보면 어떨까요? 그가 말했어요. 작은 화산 언덕인데요. 좀 걸어야 하긴 하지만 전망이 정말 좋아요. 딱 좋네요. 제가 말하며 머리를 묶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길을 따라 차를 타고 갔어요. 귤나무와 돌담을 지나쳤어요. 뭄바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건물도 시끄러운 차도 없었어요. 자연뿐이었어요. 조용하고 푸르고 평화로웠어요. 언덕에 도착해서 우리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길은 좁았지만 공기는 상쾌했어요. 비 온 뒤의 풀과 흙 냄새 같았어요. 처음엔 말없이 걸었어요. 숨을 고르느라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고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서준이 돌 위에 있는 야생화와 도마뱀을 가리키며 말을 걸었어요. 저 나무 보이세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걸 할머니 나무라고 불러요. 여행자를 지켜주는 나무라고 믿거든요. 저는 웃었어요. 정말 귀엽네요. 우리는 20분쯤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산도 보였고 파란 바다도 있었어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 아름다워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정상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풍경을 즐겼어요. 그때 그가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제 영상에 목소리만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은 안 찍을게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카메라를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좋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가 마이크를 켜고 물었어요. 라비나 씨, 이 풍경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저는 들판과 바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유롭기도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녹음했어요. 그러고는 카메라를 끄고 웃었어요. 완벽해요. 산을 내려온 뒤 우리는 작은 현지 식당에 갔어요. 마늘과 미역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서준은 매운 국수랑 바삭한 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어로 맛있어요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줬어요. 맛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이상했어요. 제가 틀리게 말하자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비웃는 게 아니라 같이 웃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꿈, 음식, 가보고 싶은 곳들에 대해요. 그는 끝까지 제 성이나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조금은 행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어쩌면 이곳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걸지도 모르겠어요. 몇 주 뒤 제가 뭄바이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전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창문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이 끊임없이 울렸고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렸어요. 사람들은 주식, 계약, 결혼식, 권력에 대해 떠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서준에게서 메시지가 오길 바랐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도착했어요. 어떤 날은 단순하게 밥은 먹었어요? 이 한마디뿐이었고 어떤 날은 한국의 조용한 강 풍경을 찍은 짧은 영상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전화도 자주 하게 됐어요. 음악, 음식, 두려움, 추억 모든 이야기를 나눴어요. 심지어 망고라씨가 더 맛있냐, 바나나 우유가 더 낫냐 같은 유치한 싸움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 안에서 뭔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따뜻하고 조금은 무서운 감정이었어요. 사랑.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한국에 살고 저는 인도에 살아요. 그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있고 저는 회의와 경호원으로 가득 찬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국경 같은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달에 인도에 갈 거예요. 당신 나라를 구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을 보고 싶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그가 도착한 날, 저는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요. 그는 하얀 셔츠에 배낭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여행했어요. 델리, 자이푸르, 그리고 마지막엔 뭄바이까지요. 저는 그에게 사원, 시장, 조용한 정원을 보여줬어요. 그는 모든 걸 정성스럽게 영상으로 담았어요. 관광객처럼 굴지 않았고 질문하고 듣고 배우려 했어요. 그는 인도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혹시 우리 집에 가볼래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진짜 집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타워 안에 있는 집이요. 말릭 타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그가 속삭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웅장한 계단, 금빛 조명, 조용히 움직이는 직원들 모든 게 과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사업 이야기와 숫자 이야기만 했어요. 오빠는 자기 회사가 160조 원이 넘는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 순간 서준이 굳어버린 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우리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뭄바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제가 상상도 못할 세계에서 살잖아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그는 망설이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다른 세상을 경험해도 아직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돈이 만든 벽, 두려움이 만든 벽, 차이가 만든 벽. 그런데 저는 그 벽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깨야 했어요. 옥상에서의 그 밤 이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서준은 여전히 친절했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 손을 잡긴 했지만 손끝이 차가웠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제 집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나무가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멀리서 새들이 조용히 지저귀고 있었어요. 라비나,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저는 당신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 가족은 너무 강하고 너무 부유해요. 우리 가족은 그냥 평범해요. 그는 시선을 내리깔고 자기 손을 바라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세요. 제 형들은 직장인이고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운전기사나 가정부는 없어요. 우리는 직접 요리하고 쿠폰도 모아요.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저는 당신 가족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더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를 부잣집 사위라고만 부르지 영상작가 서준이라고는 안 부를까봐요. 그저 그림자처럼 될까봐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저는 제 이름을 잃고 싶지 않아요, 라비나. 당신 옆에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의 말이 슬퍼서가 아니라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평생 작아진 느낌 속에서 살아왔어요.
다만 그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그가 항상 손님처럼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그가 제 세계에서 편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 둘 모두가 편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제 비서를 불렀어요. 저 새로운 집을 짓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와 서준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집이요. 그들의 집처럼 느껴지는 곳, 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뭄바이 외곽에 있는 땅을 샀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녹음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인도와 한국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유명한 건축가를 고용했어요. 두 문화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전이네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설계는 간단했어요. 작고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서준 부모님을 위한 큰 집 하나. 형제 가족들을 위한 아늑한 작은 집 두 채. 한옥 느낌의 정원. 인도 향신료와 한국 반찬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넓은 공동 주방. 별을 볼 수 있는 옥상까지. 이건 선물이 아니었어요. 환영의 표시였어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건 더 이상 제 타워가 아니에요. 이곳은 당신의 집이기도 해요. 저는 서준에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말하진 않았어요. 딱 맞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바랐어요. 그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알게 되기를. 진짜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걸요. 제가 서준에게 새집 설계도를 처음 보여줬을 때 그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는 정원길, 손님방, 그리고 서울에서 어머니가 쓰시던 주방을 닮은 부엌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이거 너무 크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근데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어요. 라비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직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당신 가족도 사랑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서서히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시 도면을 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 가족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몇 주 뒤 서준의 부모님이 뭄바이에 도착했어요. 그분들은 한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대요. 어머니는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여행 가방을 꼭 붙들고 계셨어요. 두 분 다 긴장되고 지쳐 보였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어쩌지? 저는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저녁엔 한식, 힌디어와 한국어가 같이 적힌 안내문,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도우미, 그리고 문 앞에는 부드러운 슬리퍼까지 놓았어요. 그런데 서준 어머니께서 새 집에 들어와 나무 바닥과 낮은 식탁, 그리고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가득한 사진 벽을 보시더니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기 우리 집 같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저녁,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어머니께서 서준 어머니께 같이 요리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두 분 다 수줍어 하셨어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간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두 분은 웃으면서 양념을 가리키고 서로의 요리 방식에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김치전도 만들고 인도식 달도 함께 끓이셨어요. 그렇게 만든 음식들을 식탁에 나르실 땐 이미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들은 옥상에 앉아 학교, 책,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해질 무렵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두 분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니었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 날 두 문화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춤처럼 느껴졌어요. 인도 북과 한국 피리, 화려한 색과 단아한 아름다움, 매운 비리아니, 옆에 놓인 달콤한 떡. 유명인들도 많이 왔어요. 회사 대표들, 배우들, 정치인들까지요. 하지만 그날 제가 가장 많이 바라본 사람은 바로 서준이었어요. 그는 은빛 무늬가 있는 검정 셔와니를 입고 있었고 세상에서 오직 저만을 보는 듯한 눈으로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서약을 할 때 저는 타워도 지위도 돈도 떠올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주 호텔 라운지에서 처음 봤던 그 남자를 떠올렸어요. 조용히 웃으며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사람. 지금 우리는 그 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서준의 가족도 가까이에 계세요. 서준은 여전히 여행을 다니며 인도와 한국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그의 유튜브 채널은 지금 수백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저는 농촌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눈이 동그랗고 웃음소리가 큰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는 힌디어, 한국어, 영어를 배우며 자랄 거예요. 김치도 먹고 카레도 먹고요. 절도 배우고 손을 모아 나마스테 인사도 할 거예요. 그 아이는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 가족이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땐 그저 작은 나라, 단순한 전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마음이 있는 나라예요. 품격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서준 같은 사람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